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 다른 넘사벽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 공급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무한대의 발행량을 가집니다.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업 투자자이신 돌재님을 모시고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돌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체라고 하고요. 전업 투자자 겸 공간임대 사업가입니다. 현재는 이제 쉐어하우스 5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관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공부한 결론은 이제 비트코인은 좀 인류사적인 혁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코인을 크립토라고도 하는데 크립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크립토는 이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는 암호화가 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고요. 지금 개수로는 현재 한 2만여 개의 코인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 그래서 줄여서 크립토라고 부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은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공개를 하였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다른 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만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코인이 나오더라도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락하는 위험한 상품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고 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또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알트코인은 사실 이제 결국 코인의 탈을 쓴 증권일 뿐이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코인은 비트코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게 된 이제 가치 중에 하나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사실 그러한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코인을 흉내내는 거에 가깝고, 알트코인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 사실 알트코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들이 대다수여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 다른 넘사벽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 공급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무한대의 발행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단일 실패 지점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CEO 같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익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추정을 열심히 해봤는데 가장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지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상당 부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훌륭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대표하고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더리움의 장점인 동시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이더리움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만 컨트롤하면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주식의 CEO처럼요. 그러면은 주식과 금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의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골드와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비트코인이 사실 속해 있는 세계만 다르지 그 속성은 되게 비슷한데, 다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가격 통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돼서 그 점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돌체님의 생각하시기에 코인 투자자로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시점을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자산들은 이제 금리랑 연관된 이제 통화량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당연히 받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의 반감기라고 하는 작용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에 의해서 가장 큰 가격 변동성을 그동안 보여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반감기 스케줄에 맞는 투자를 좀 더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반감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이 2,100만 개만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을 일정한 주기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많이 채굴되고 뒤로 갈수록 점점 4년에 한 번씩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전체 코인 100% 중에 90%가 지금 이미 채굴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를 앞으로 한 1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채굴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도 4년 정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전에 채굴되던 속도보다 제 절반씩 계속 줄어들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반감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계절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고 앞으로 네. 다음 반감기는 언제쯤 올까요? 일단 다음 반감기는 정확한 날짜는 이제 그 채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